아들이 대학에 간다며 기뻐하던 날, 저는 통장에서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학자금으로 불륜녀와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요. 5년간 매달 꼬박꼬박 모아온 230만 원. 그 돈은 아들의 미래이자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저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민서입니다. 올해 50살이 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25해나 이어졌습니다. 그저 자식들 잘 키우고 나면 이 생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준다고 해서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남편 이동훈 씨는 부산으로 중요한 출장을 간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입가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부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떠나는 것이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지금 박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다낭으로 불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불륜녀와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저는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파리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동훈 씨는 그날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며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방 출장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생이 많다며 따뜻한 국을 데워 주었을 뿐입니다. 그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실금처럼 시작된 불안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벗어 놓은 정장 재킷을 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확인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영수증이나 명함을 그대로 세탁기에 돌려 옷을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손끝에 무언가 잡혔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여행 일정표였습니다. 다낭 리조트 5박 6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제까지 이번 주는 중요한 지방 출장 때문에 바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낭 리조트 일정표 아래쪽에는 항공편과 예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행자 박서연.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몇 번 회사 회식 자리에서 스쳐본 적 있는 30 중반쯤의 여자. 그 여자와 다낭.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회사 단체 출장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다시 보아도 동행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서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아니, 이미 떠날 준비까지 다 마쳤다는 말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사흘 뒤면 출발입니다. 지금 발각되면 분명 여행을 취소하겠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히스테리컬하고 의심 많은 아내가 될 뿐이겠죠. 안 됩니다. 들키지 않은 척 그들을 가게 하자. 마음껏 행복에 취하게 두자. 안심하게 두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끝내자. 저는 휴대폰으로 일정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은 아직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카드 명세서부터 확인했습니다. 공유 계좌였으니 조회할 수 있었죠. 최근 석 달치를 하나씩 훑어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텔 12만 원, 레스토랑 8만 원, 리조트 예약 대행 230만 원.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했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지방 출장이라고 말하고 집을 비웠던 그날들에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오래된 컴퓨터에 제가 자동 백업 설정을 해두었었죠. 몇 년 전 남편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혹시 몰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맙다. 이렇게 해두면 안심이야 라고 말했었죠. 검색창에 박서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 메시지 창이 팝업되었습니다. 동훈 씨,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공항에서 직접 뵙겠습니다. 기대돼요. 이번 여행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메시지 몇 장을 화면 캡처했습니다. 호텔 결제 기록, 카드 이용 명세도 화면 캡처로 저장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감정이 폭발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들키지 않은 척 가게 하자.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끝내자.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배웅한 후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검색창에 박서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몇 개가 떴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남편 회사 회식에서 봤던 그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박서연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많은 축하 부탁드려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남편분 인상 좋아 보여요.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아기 생기면 꼭 보여줘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지우 1살 생일 박서연은 기혼자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남편과 여행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저쪽에도 있겠구나. 박서연 씨의 남편. 그 사람도 나처럼 속고 있을 거야. 저는 박서연의 결혼식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신랑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분 인상 좋아 보여요. 그래, 인상이 좋으니 아내를 믿고 있겠지. 나처럼. 저는 박서연의 프로필을 더 탐색했습니다. 직장 정보가 있었습니다. 기획팀 근무. 남편의 정보도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클릭했습니다. 최현우. 박서연의 남편 계정이었습니다. 회사명, 직책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박서연과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이 남자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현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시건으로 꼭 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동훈의 아내 드림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약속 당일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가방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떠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꽉 쥐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침착하게 말하면 돼.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최현우 씨였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었겠죠? 저처럼. 최현우 씨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최현우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동훈 씨의 아내 되십니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최현우 씨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아메리카노요. 최현우 씨가 웨이트리스를 불렀습니다. 주문을 마쳤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떠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현우 씨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잔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커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컵을 놓을 때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최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여행을 떠났습니다. 최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이요? 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정표, 카드 결제 명세, 메시지 화면 캡처.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최현우 씨가 천천히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다낭 리조트, 5박 6일 일정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동행자 이름은 박서연. 당신의 아내입니다. 최현우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간신히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쯤 공항에 도착했겠죠. 당신의 아내도 최현우 씨는 일정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까? 네, 이걸 보세요. 저는 카드 명세서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리조트 예약금 230만 원. 한 달 전에 결제되었습니다. 저희 공유 계좌에서요. 최현우 씨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시지 기록입니다. 메시지 화면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다. 여행 기대돼요. 최현우 씨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최현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까? 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들과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최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최현우 씨도 저를 보았습니다. 같은 표정, 같은 고통. 우리 둘 다 속았군요. 최현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같이 속았습니다. 최현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일순간 이쪽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우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잡아야 합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최현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그들은 헤어지겠죠?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면 저들은 당황하겠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죠? 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신경질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들켜서 헤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최현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유대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현우 씨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웃을 수 있는 만큼 웃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하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끝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면서요. 최현우 씨는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리면 저들이 이깁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들을 완전히 안심시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응원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마음 편히 여행하고 사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걸 그저 보고만 있으라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최현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들이 찍은 사진, 보내온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요. 최현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제 남편과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속인 당신의 아내. 저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현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처럼. 30초쯤 지났을까요? 최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연기입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출장지에 무사히 도착했느냐고. 당신도 아내에게 보내세요. 여행지에 무사히 도착했느냐고 최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폭로는 귀국 후에 연기합니다. 지금 하면 여행이 취소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여행 중에는 계속 다정한 척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잘 지내는지 묻거나.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최현우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메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귀국하는 날 가족 모임을 세팅하는 겁니다. 최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 모임이요? 네, 저는 남편의 가족을 모을 겁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정표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현우 씨는 입을 벌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가족을 모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족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최현우 씨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메모를 접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저 참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최현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설계하는 인간입니다. 최현우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 메시지를 받은 후 한숨도 못 잤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지난 사흘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그 대신 끝내겠다고 최현우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악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연락 주고받읍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지,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우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최현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도요. 와 최현우 씨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남편 이동훈 씨와 박서연 씨가 떠난 후의 나날은 제게는 기나긴 연극 무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을 하고 다정한 아내인 척 행동했습니다. 이동훈 씨가 저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던 그 순간처럼 저는 그가 집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동훈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출장지는 어딘지 보고 싶으니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나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릴게요. 이 말은 한때 진심으로 건네던 말이었죠. 이제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동훈 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이동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명랑했습니다. 출장지에 무사히 도착했느냐고요?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사히 도착했어. 호텔도 괜찮고 좋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나중에 회의 끝나면 먹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박서연 씨와 저녁을 먹겠지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바다를 보면서.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와요. 응, 알았어. 넌 뭐 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래. 심심하겠네. 괜찮아요. 당신 없어서 조금 외롭지만 일주일은 금방 가겠죠? 미안해. 금방 돌아갈게. 귀동훈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고 와요. 조심하고. 응, 알았어. 그럼 끊을게. 회의 준비해야 해서. 네, 고생해요. 응, 잘 자. 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 내내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신 없어서 외롭지만 그 말을 할 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남편의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사진 한 장, 호텔 로비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야. 꽤 좋지.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리조트였습니다. 배경에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부산에는 야자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구석에 희미하게 여성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 머리, 원피스. 박서연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밝게 보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부산에 이런 호텔도 있나요? 신기하다. 응, 나도 처음 와봤어. 꽤 고급스러운 곳이야. 그렇구나. 그럼 푹 쉬어요. 내일도 바쁘겠죠? 응, 내일은 회의가 많아. 그럼 슬슬 잘게. 잘 자. 네, 잘 자요. 사랑해. 나도 오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내 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메시지는 밝게 보냈습니다. 연기니까요. 최현우 씨도 비슷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혹시라도 얻을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텅 빈 집안의 외로움. 하지만 최현우 씨와의 연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동훈 씨가 다낭으로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밤, 저는 마침내 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시간 있어요? 영상통화하고 싶은데. 얼굴 보고 싶어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미안, 지금 회식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박서연 씨와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다낭의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바다를 보면서. 그럼 회식 끝나면 전화해줘요. 기다릴게요. 응, 알았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이동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그는 웃었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일이 바빠서 힘들었어. 거짓말.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남편 뒤로 보이는 배경, 흰 벽, 그림 하나, 침대 헤드보드 같았습니다. 아니, 틀림없는 침대였습니다. 붉은색 침대 시트가 보였습니다. 흰색 시트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헤드보드 테이블 위에는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잔 2개 그리고 이동훈 씨가 입고 있는 셔츠. 제가 다림질해준 셔츠가 아니었습니다. 흰색 셔츠였습니다. 단추가 하나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회식 무사히 끝났어요. 응, 방금 막 끝난 참이야. 이동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응, 뭐 적당히. 그때 화면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 잠깐만. 이동훈 씨가 카메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천장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룸서비스가 온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이동훈 씨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동훈 씨, 샤워 끝났어요. 박서연 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천장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아, 미안. 지금 집에서 전화 중이야. 어머,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이동훈 씨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 룸서비스였어. 거짓말. 그래요. 뭘 시켰는데요? 아, 물이랑 과일이야. 그렇구나. 많이 피곤하죠? 여보, 얼굴색이 안 좋아요. 빨리 자요. 이동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킬 뻔했다는 안도감과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응, 좀 피곤하네. 너도 피곤할 텐데. 늦었으니까 자야지. 저는 괜찮아요. 당신 얼굴 보니 좋네요. 나도.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이제 자야겠다. 네, 푹 쉬어요. 사랑해. 나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샤워 끝났어요. 박서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구겨진 침대 시트, 와인잔 2개, 어긋나게 채워진 셔츠 단추. 그들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최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방금 남편과 영상통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소리요. 소리를요. 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 끝났어요라고. 최현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100% 확실합니다. 박서연 씨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침대 시트도 봤습니다. 와인잔 2개가 있던 것도요. 그렇습니까? 최현우 씨도 오늘 영상통화 한번 시도해보세요. 또 무언가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샤워 끝났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씨는 저와 통화하면서도 박서연 씨가 샤워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미 함께 있었던 겁니다. 토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구역질만 계속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현우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도 방금 영상통화했습니다.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잡았습니다. 화면에요. 네. 아내가 통화할 때 뒤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100% 확실합니다. 화면 녹화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럼 디데이에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틀만 더 견딥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디데이까지 이틀. 그날의 표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크게, 진하게 그렸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동훈 씨도 지금 다낭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박서연 씨와 함께 구겨진 시트 위에서 예쁘다 같은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이 고통에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엿새째. 모레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결전의 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조금만 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이동훈 씨가 귀국하는 날 아침, 저는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처럼 검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25회 결혼 생활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파리했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3kg은 좋게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입술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끝까지 제 표정을 감추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화장실에 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파리한 얼굴. 일주일 사이에 3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진한 붉은색. 마지막이니까.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 흰색 봉투를 놓았습니다. 얇은 봉투. 그 안에는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다낭공항에서 찍힌 이동훈 씨와 박서연 씨의 사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올린 사진 속에 이동훈 씨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또 한 장은 이동훈 씨가 보내왔던 리조트 사진, 구석에 박서연 씨의 그림자가 있는 것, 그리고 A4 용지 한 장, 그 위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던 그곳은 다낭이었습니다. 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봉투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동훈 씨의 짐을 제가 미리 싸두었던 겁니다. 세면도구, 옷까지 일주일치 이 집에서 나가라는 무언의 의미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30분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현우 씨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곧 도착합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를 마중 나가는 길입니다. 마중이요. 내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모님 댁입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연기하는 겁니다. 네, 당신은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봉투요. 네, 사진 2장과 메시지 한 문장뿐입니다. 그것만 보면 알 겁니다. 최현우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아주 많이요. 저도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 해낼 겁니다. 네, 그럼 이따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15분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백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이동훈 씨가 제 아들이라며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25해 동안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집안의 기둥은 며느리다. 잘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다 참고 사는 거다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 어머님께 아들이 저지른 이 파렴치한 짓을 알려야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사무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민낯, 이준호의 학자금을 팔아넘긴 이기심의 극단.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머님도 아셔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 일요일 점심에 가족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오늘 25해 며느리의 마지막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아직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풀어낼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가족의 민낯, 그 모든 것을 함께 마주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10시 15분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띠띠띠.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이동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여행을 즐기고 온 사람처럼. 작은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그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왜 집에 있어? 이동훈 씨가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았습니다. 어서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이동훈 씨가 멈칫했습니다. 다녀왔어. 그런데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무사히 끝났어. 이동훈 씨는 여행 가방을 세워놓고 소파로 왔습니다. 앉으려 했습니다. 앉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동훈 씨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식탁 위 좀 봐요. 식탁, 이동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흰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가서 열어보세요. 이동훈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찢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2장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씨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낭공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던 곳입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회사 단체 연수였다고 이동훈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단체 연수요? 동행자 명단에는 박서연 씨 한 명뿐이던데요. 그건 명단이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이동훈 씨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230만 원 우리 아들 이준호의 학자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 말입니다. 이동훈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급하게 리조트 예약금으로 썼던 돈 말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메시지 화면 캡처, 통장 거래 기록.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이동훈 씨는 서류를 보고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에게 보낸 메시지, 사랑해요. 보고 싶다. 여행 기대돼요. 이것도 오해입니까? 그건 그저 농담이야. 회사 동료랑 친하게 지낸 것뿐이라고. 다낭까지 가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해를 함께 살았는데 거짓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이동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가면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박서연 씨가 자꾸 유혹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길게 그럼 당신은 피해자라는 겁니까? 유혹당했다고? 아니, 그 리조트 예약도 박서연 씨가 한 거야. 우리 아이들 돈을 빼낸 것도 박서연 씨가 시킨 거라고. 미안해. 미안해. 이동훈 씨는 그저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었다고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2번 다시 안 그럴게. 믿지 않습니다. 정말이야. 박서연 씨와는 완전히 끝냈어. 여행 끝나자마자 끝냈어. 여행은 즐거웠습니까? 저는 이동훈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들 돈으로 간 여행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뭐든지 할게. 여행 가방 보입니까? 이동훈 씨가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당신 짐 전부 싸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동훈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가라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준비는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만.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당신 본가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될지? 본가예요. 부모님께까지 말할 셈이냐? 이동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셔야 합니다. 그만해, 이동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 충격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럼 불륜을 저지를 때 생각했어야지요. 부탁이야.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동훈 씨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어머님께는 연락드렸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그만해, 이동훈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냐? 25회를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 25회를 끝낸 건 당신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안 나가. 이동훈 씨가 저항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그렇습니까? 그럼 경찰을 부를까요? 아이들 돈을 횡령한 것으로요. 이동훈 씨의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횡령. 그게 왜? 아이들 명의의 적금 통장을 보호자가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횡령이 됩니다. 고발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동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나가겠습니까? 경찰을 부를까요? 이동훈 씨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행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없으면 너는 살 수 없을 거야. 이동훈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없어도 살아보겠습니다. 25해 동안 당신 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동훈 씨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듯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이동훈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일요일 본가마는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쿵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아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혼자 한동안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현우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저도 방금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차 안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본입니다. 거울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던 것,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이라고. 역시 그렇게 나오더군요. 네, 제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단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네, 하지만 결국 다 들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드시죠? 최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저도 지금 차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겠죠? 네, 잘한 겁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속아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텅 빈 집 안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낯선 고독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25회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저와 제 변호사, 다른 한쪽에는 이동훈 씨와 그의 변호사. 재산 분할은 50대 50, 위자료 7천만 원.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동의하십니까?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동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당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동훈 씨, 그의 변호사가 재촉했습니다. 네, 이동훈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류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제 이름을. 이동훈 씨도 펜을 쥐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 찍어주시죠. 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이동훈 씨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달 뒤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5해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동훈 씨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뒤에서 이동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동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동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평생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요. 이동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어딘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현우 씨도 도장을 찍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동훈 씨의 본가에서 있었던 일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일요일 점심, 어머님과 아버님 앞에서 저는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시며 소리치셨죠. 하지만 이준호의 학자금 통장 내역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동훈아, 내가 어떻게 그 돈까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동훈이를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의 눈물은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님께서도 겪으셨을 고통과 그동안 제가 겪어온 고통이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님에게서 용서가 아닌 이해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구한 곳이었죠. EDK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제안이 와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가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응, 왜?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가도 돼? 물론이지. 엄마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이준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혼자라도.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에게서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속은 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함께 싸워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현우 드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답장을 썼습니다. 최현우 씨께. 편지 감사합니다. 저 역시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분명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연출한 감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민서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자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혼자 보는 노을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세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이동훈 씨가 박서연 씨와 여행을 떠난 날, 저는 박서연 씨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옳았다고. 용서하지 않았던 것도 옳았다고. 끝까지 싸웠던 것도 옳았다고. 우리는 그저 참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연출한 감독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겪어낸 제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불륜녀와 여행을 떠난 그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야말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배신은 제가 선택한 죄가 아니었지만 그 배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자금까지 팔아넘겨 떠났던 불륜 여행은 끝났지만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한 번의 용서는 사랑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용서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서 참고 견디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지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키자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늘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안겨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함께 공감할 것 같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